안녕하세요. 이보기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이 강사들에게 하는 방송입니다. 최고 스타 명강사는 가는 길이 따로 있다. 이보규 명강사가 들려주는 실전 노하우. 강의는 앵무새처럼 감동과 영혼이 없는 강의라면 노고 업그레이드하라. 이런 주제의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지난번 KDS 아카데미 이덕신 대표님의 초청으로 정기 세미나에서 전국의 유명 강사들에게 온라인 줌으로 명강사의 비법을 주제로 특강한 내용을 일부 편집해서 모아서 공유합니다. 이 강사들은 굉장히 유익한 얘기고요. 강의 아니더라도 강의를 듣는 사람이라도 참고될 것 같아서 믿고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보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길 바라면서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소개 혹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 36년 하고 2002년도 퇴직했으니까 꼭 20년 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라는 간판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한 후에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또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또 공무원연구공단 또 전문 강사로 또 시의회에 이사로 봉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끝으로 퇴직했는데요. 현직에 있을 때 뭐 훈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했습니다만 이건 다 지나가는 얘기고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육형제인데요. 육형제인데 큰형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85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내가 또 궁금해서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냐 알아봤더니 아버지도 85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 보고 그럼 형 몇 년 남은 거야? 이랬더니 형이 나보고 묻더라고요. 너는 몇 년 남았느냐? 85세를 우리가 맥시멈을 보면서 한 얘기 농담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자꾸 남은 저희 여생을 생각해 보는데 이제 85세가 만약에 끝인다면 전 3년 남았습니다. 올해 집에 나이로 82살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서양수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늙은이가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불난 것 같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뭐 남기고자 하는 것이 이제 책을 쓰는 일이고 강의하는 일이고 그런 심정으로 그냥 누가 강의해달라면 그냥 뭐 강사료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거리 따지지 않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게 뛰는 입장입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고. 근데 다만 이제 어디가 얘기할 때가 지나간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해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했느냐고 했다고 그러더라도 뭐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이 500명인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업소입니다 얘기해도 안 놀라요. 내가 새마을운전 근무장 뒀다 이래도 이게 또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강사들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할 중요한 내용은 저의 지식과 체험을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이제 한 6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 강사로 역량을 키우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자. 그리고 네 번째가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강사의 홍보는 필수다. 이러고 마지막에 성공 인생의 지혜로운 삶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전문 강사들의 실전 생존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강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노력했으며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그냥 선입관 갖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부제로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 지금이 강사들에게 제가 20년 강의를 했는데요.
금년처럼 작년처럼 어려운 해는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른 데가 없으니까 해봐야 중강이 해봐야 결국 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힘만 들고 오늘도 중강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사람을 얘기할 때 되게 세 가지로 평가하면 됩니다. 사주팔장 잘 타고났느냐? 근데 이것은 전 잘 믿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좋으냐? 우연이든 필연이든 인연을 맺고 가는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은 부모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또 친구의 만남, 직장의 만남 이런데 그 동행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 만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학습을 통해서, 자습을 통해서, 자각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는데 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데 어느 사람은 사장이고 어느 사람은 전무고 어느 사람은 말단 직원으로 청소를 하고 뭐 청소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말단 직원으로 고생을 하고 지내는데 왜 어느 사람은 연봉을 30억 받는데 나는 3천만 원도 안 되느냐.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격기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초이스죠. 뭘 선택하느냐. 그래서 기술과 지식을 배워가지고 인격을 다듬어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보면 선택을 대체 뭘 할 거냐 이래 보면 크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일회용이다. 일회용인데 선택이 가능한 것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얘기 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역시 직업입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갔던 노동가치를 고부가치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기술을 가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것이 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받는 직업을 갖길 원하지요. 두 번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배우자 선택이죠. 배우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결혼하면 가정을 이끌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서영숙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 나갈 때 기도하라. 풍랑을 만날지 모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하라. 2번 하라. 포탄이 머리에 떨어지지 모르니까요. 근데 배우자를 만나러 가는 날은 기도를 3번 하라. 왜냐하면 이 인생의 행불행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배우자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가 중요하지만 여자는 또 남자가 중요하고 남자는 여자가 중요하죠. 이 가정이 이게 소중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가 바로 가치관이죠. 종교 신념 사상 같은 거죠. 어느 사람은 기독교에 식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사람은 절에 가서 같은 시간에 나무 간세음 보살하면서 불교에 심취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놓고 이제 보면, 이 한 송이를 보면 막 그냥 딸 수도 있지만 돈 주고 꽃집에 산다면 한 5천 원이면 한 송이 살 겁니다. 5층이 사가지고 5천짜리 거치 가지고 이걸 남자가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집에 갈 때 배를 누르겠죠. 그럼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뭐 택배인가 뭐 누가 왔나 이럴 때 까꿍 한번 하고 아내가 문을 열어주면 꽃을 들고 있거든요. 아니 당신 웬 꽃이야? 이럴 때 내가 이 꽃이 오다 보니까 너무 예뻐. 나 혼자 볼까 망태에다가. 우리 옛날 봉선화라는 시 있죠. 비오자 장독대에 봉선화가 반만 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도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적을 눈있게 보내자. 눈이 편지받고 차마 울까 웃을까. 그런 시가 있잖아요. 이 꽃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당신에게 갔다 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이 꽃일까, 당신 얼굴일까 궁금해서 아내 옆에 얼굴에 갖다 대고 얼굴 한번 보고 꽃 보고 얼굴 한번 보고 꽃 보고 그러고 나서 꽃이 더 이쁘구나 이러면 그건 박살나는 거죠. 꽃보다는 당신이 예쁘구려 하고 가깝게 안고 이마에 이맞춤하면서 여보 당신이 예쁜 아내를 맞춰서 난 행복해. 사랑해 하면서 꽃을 아내 손에 지켜주면 내가 살 때는 5천 원 가치지만 받아든 아내의 가치는 얼마가 되겠느냐. 단 한가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제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주 목걸이는 우리 모파샹의 소설 진주 목걸이라는 유명한 소설도 있지만 여인의 목에 이렇게 세팅해 가면 보석입니다. 근데 이
이것을 돼지에 던져주면 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다이아가 보석이죠. 근데 다이아가 세팅해서 섬섬옥수 손에 꼈을 때가 보석이지 그냥 발바닥에다 구두장에다가 깔고 다니면 모래보다 더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건 교환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냐 출생연도 여러분 나이를 지금 호적은 고칠 수 있지만은 실제 나이를 보태고 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 된 것 여자 된 것을 선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선택해서 난 아메리카 난 아프리카 난 차이나 난 재팬 오니 코리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까? 이것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고 교환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명품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핸드백은 이탈리아의 보아리니 밀라네시라는 사람이 수제품으로 1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악어백에다가 다이아를 수박을 만들었는데 10개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판매가격이 79억인데 10개가 다 나갔답니다. 다시는 만들지 않는다. 이게 명품입니다. 명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명품이고 시간이 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일반품이죠. 근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자분들이 핸드백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들의 가끔 농담합니다. 달력에 생일날 똥을 미쳐놓고 거기다 똥 이렇게 써놔라. 그럼 남편이 달력 보다가 당신 이게 웬 똥이냐? 이러면 루비똥이다. 이게 루비똥 가방입니다.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2,700만 원 시가가 붙었더라고요. 이게 명품이죠. 그냥 명품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가치가 올라가는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나이가 더할수록 더 수입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강사도 명품 강사가 있습니다. 첫 번에 없을 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치가 올라가지고 부르는 데도 많고 강사도 뛰게 되고 이게 명품 인생이죠. 여러분들은 각종 명품 인생을 살아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하는 도구가 강사입니다. 이 마이클 선텔이 하버드 대학에 강연하는데 하버드는 너무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는 크게 보면 첫째가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역할은 뭐냐? 교학상장, 가르치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강사는 성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를 여는 개척자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강사가 설명하고 미래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강사 역할은 국가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소위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품자 하는 뜻으로 희망을 내자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현상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재택근무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강의도 이제 온라인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 강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줌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집에서 나도 집에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듣고 근데 강의도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팀 미팅도 화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회사가 많습니다. 요새 월요일 날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화상회의를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오늘도 대전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동하지 않고도 이렇게 화상으로 가능하니까 이런 게 진행하는 거고 이게 BTS 나훈아도 이제 공연을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난번에 나훈아 씨 어게인 코리아라는 나훈아 쇼 수천 명이 인터넷으로 보면서 나훈아 쇼를 즐겨봤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현상이 바뀐 것이고 이 터널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강사가 강사를 모여서 초청하는 시대인데 요새는 강사가 수강생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강사들이요 자기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 들으러 오라 돈 주고 한다. 저도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소득이 있지는 않지만은 때로는 뭐 그래도 몇십만 원은 이게 돈이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여러분이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사는 스스로 가치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는 대체 가치가 뭐냐 핵심 가치가 뭐냐 첫째가 강사의 핵심 가치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의 내용이 유익하고 감동을 줘야 됩니다. 떠들기만 하고 그냥 개그 콘서트처럼 재밌게 보다가 TV 연속극처럼 그냥 보고 유익하지 않고 감동도 없다면, 물론 뭐 요새 연속극 보다가 우는 사람도 있고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강의는 첫째 유익하고 감동을 줘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강사 자체가 역량은 뭐냐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내가 알고 있는 체험을 상대에 전달해 가지고 그들이 공감하도록 맹글주는 강사 역량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요, 요새 수강사들의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평가가 나쁘면 일회용으로 끝납니다. 제가 이게 평가서를 내가 받은 거 좀 잘 된 것만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기 고용노동 연수 갔더니 그 과장이, 교수님 화요일 만족도 높게 나옵니다. 4.9, 오늘도 오후도 부탁드립니다. 4.9면 만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 연구공단에 가서 했더니 여기도 103차 설문조사 결과 98.4점입니다. 내가 남겼죠. 운영팀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대학에서도 100% 교수를 학생들이 평가합니다. 물론 교수가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본이지만은 요새는 강사들, 저도 용인대학에서 강의를 한 9년 했고 여기 했는데, 거기 내가 용인대학 전체에서 1등도 해봤습니다. 4.9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내 근거자로 제시하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래야 학생 인기가 오냐. 그러니까 농담으로 끝나는 날 종강 파티를 소주 나라에서 닭다리 뜯어가면서 맥주 사주고 하니까 그러고 평가를 받으면 좋습니다 했더니 서로 웃고 이러는데, 평가가 요새는 강사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고자 해도 반응이 나쁘면 그 다음에 두번 물리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강사 노동대가죠. 이거를 받아야죠. 왜 똑같은 시간 하고 어디 가면 하루 종일 하고 5만 원 받고, 어디 가면 잠깐 하고, 지난번에 논의됐지만 어느 사람은 뭐 정책인이 뭐지만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 받는다. 어디 가면 뭐 미국 유명한 강사들은 오면 뭐 미덕을 받는다. 이게 강사료가 핵심 가치입니다. 얼마짜리를 받느냐, 얼마짜리 강사냐,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명품 강사가 되어야 제가를 받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내 길 들이면서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명품 강사를 되기 위해서 이복에 내 노력한다 하는 것을 들어주길 바라는 의미로, 그래 귀하는 의미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강사가 직장인가 직업인가, 이걸 묻습니다. 강사가 직장은 정년퇴직이 있어야 유한합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끝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평생 1인 기업입니다. 전문 강사는 직업입니다.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스마트워크와 웨어러블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사는 직업이다. 전문 강사는. 근데 이제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거북이는 목표를 본다. 이거 많이 쓰는 얘기죠. 우리는 옆에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명강사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나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마해 나가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문 강사로 역량을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강의 실력이 없으면요, 이 강의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강의 시장에요, 브루오션 아닙니다. 레드오션입니다. 힘듭니다. 한 번 가서 실수하면 그 직장에는 영원히 부리지 않고, 강의 없다고 평판 나쁘면 개점 휴업입니다. 불러야가죠. 내가 지난번에 그 예배사를 올라간 어몽길 씨하고 불교 방송에 대담을 했습니다. 그 양반 그래요. 강사분들이 참 교수님 억대 강사신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말만 하면 돈 주니까. 그래 내가 나는 이게 좋지 않아. 당신이 더 좋아. 나는 오라 그래야 가. 당신은 산에 갈 때 오라토리 안 해도 가면 되잖아. 당신 직업이 더 좋아했더니 본인이 껄껄 웃으면서 웃었습니다. 강사는요, 불러야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슴에 뭘 담으려고 하는가의 문제를 담지 얘기합니다. 자, 꿀병과 꽃병과 물병이 있습니다. 위에 걸 담은 걸 보석사내면 다 이름은 병입니다. 근데 병이 왜 꿀병이 되고 꽃병이 되고 물병이 되느냐? 통이 아무리 예쁘게 만든 통이라도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근육질이 되고 이러면 이거 자기만 만족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은, 사자는 힘만 세면 그 세계에서 왕이 되고 모든 수컷 하나는 모든 암컷이 자기의 휘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힘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냐?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 이 속에 다 답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도 교육을 이렇게, 이 사진은 제가 새마을 연수원에서 크로징 강의를 하는 장면인데 뭘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뭘 들으려고 그러냐? 오늘 듣는 건 바로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여러분 들으려고 합니다. 나도 이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고급자는 왜 붙여놨느냐? 도박하는 사람의 정보는 도박하는 장소겠죠. 도박하는 사람의 지식은 속이는 방법이겠죠. 도박하는 사람의 가치는 우리 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정보, 지식, 정보,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입견 버리고 편견 버리고 공간 비우고 내게 집중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꿈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게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잠실 롯데월드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신격호 씨가 자기 방에 그려 붙여놨던, 목표를 세우고 세워놨던 조감도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조감도입니다. 이거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20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허가를 맡아가지고 석촌숲가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20년 걸렸습니다. 공사 올라갔습니다. 여기 37층입니다. 이쪽에 호텔이 올라갔습니다. 100층 넘을 때 신문에 막 났잖아요. 드디어 서울에도 100층 넘는 건물이 들어섰다. 이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조감도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이게 완성되니까 롯데 측에서는요,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15분 동안 터뜨리는데 26억을 썼답니다. 이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는 저희 여신상입니다. 근데 19세기 요거는 93m입니다. 파리의 에펠탑은 이것도 19세기인데 325m입니다. 근데 요 롯데는 123층에 555m입니다. 지구상의 높은 빌딩 5곳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디자인과 설계도가 없다면 고층 건물이 들을 수 있겠냐? 어떤 건물도 다 설계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설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상사가 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게 뭐냐?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이 뭐냐?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월드컵 때 이렇게 그 카드 섹션 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꿈을 꾸느냐? 그러나 꿈은 꿈꾸지 않을 때가 두려워야 됩니다. 꿈을 꾸는 동안에는 행복합니다. 어떤 꿈을 꿀 거냐? 그럴 때 강사의 새로운 꿈이 되는 꿈은 뭐냐면 여기에 여백의 미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케치북 백지입니다. 여기다가 명강사로서의 디자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디자인할 적에 결심 중독에 걸리거나 작심삼일,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에 적기다,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82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스케치북에 10년 단위 자르면은 지금 한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나이마다 여백이 있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은 열어내 봅시다. 그래, 멋진 명강사의 여백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희망이라는 거죠. 멋지고 알차게 마음껏 그려보자, 이런 걸 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사의 마음가짐은요, 소명의식입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고 났더니 어느 교회 목사가 나한테 왔습니다. 오더니 내가 강의하고 이런 걸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그때 지금 국장 때 안 분이니까, 이 국장님, 내가 우리 교단에서 장학금을 줄 테니까 2년만 좀 신학대학을 다니세요. 석사학위가 있으니까 2년이면 목사학위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시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면 압니다. 꽤 큰 교회입니다. 자기가 내가 부흥 강사라면 잘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걔네 우리 아내한테나 교회를 다니니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뭐 당신이 좋으면 뭐 퇴직하고 났으니까 해보지 뭐 이제 70년 대개 그만두니까 70에 되더라도 한 10년 할 수 있잖아. 걔 나한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들 이렇게 보면 설교든 들어보면 하다가 할 말 없으면 꼭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그럼 아멘. 그 앞에 얘기가 중단돼. 그러니까 야 목사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아멘 하면 된다. 이러거나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랬는데 소명의식은 뭐냐.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권고를 하는데 신학대학을 장학금 주고 보내주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뭐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김상록 목사입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성직은 모름지기 비즈니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여가 보내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명의식을 갖지 않았으면 목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망치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도 그걸 가지고 누가 강의 되겠다고 하면 써먹습니다. 강사는 소명의식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강사의 차질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차질은요, 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이 길이. 그러니까 가야 하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잖아요. 가지 않은 길 가면서 남 원망하고 소개한다고 원하고 뭐 평가 나보다고 하니 이건 강사의 마음가짐에 소명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 남과 다르고 뭘 차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선 소명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강사의 마음가짐의 두 번째는 수신제가입니다. 이게 내가 집에 우리 병에 국전 특선 작가가 써준 가훈입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가서 남에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우선 가정을 잘 다스려라. 두 번째는 전문식을 가져라. 여기 전문식 뭐 4차 산업혁명이니 4차 혁명이니 뭐 명경만리 전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아무리 많이 자기가 알고 있어도 다른 데에 설득하고 말할 수 없다면,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그 강사의 자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진정성이죠. 참 진정성입니다. 여기 거짓말 과대 포장. 내가 이 과자를 하나 사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알맹이는 이렇게 작은데 껍데기는 크더라고요. 과자들이 되게 포장지가 큽니다. 근데 강사들도요,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뭐 강의를 잘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강의 잘한다고 떠들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뽀록이 금방 나지요. 이거는 마음가짐의 진정성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공감하게 하라. 세상에 5천만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리더가 있다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이 하는 말, 글, 행동 모든 건 지금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사도 진정성을 가지고 공감하게 하라. 도산한 정 선생, 진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가짐이 이런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끝나고 다음에 이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차별에 대해 초청을 받는다. 이건 아까 초청을 받는데 초청을 맞춘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의 콘텐츠 만드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는 나의 자랑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강의 목적상 하는 거니까 나의 인격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뭐냐면, 자, 이게 소고기를 잡아놓으면 되게 분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노수가 있고 갈비가 있고 내장이 있고 뼈가 있고 또 탕을 끓였습니다. 우리가 이섭리에게 여우와 두루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요리를 만들 것이냐. 근데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요, 이 만들어 놓으면 수강생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그릇에는 젓갈이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어느 그릇은 모자랍니다. 강이 똑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맛있게 만들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왜 이게 내 두부찌개를 왜 안 먹느냐? 왜 이거 맛있는 김치를 왜 안 먹고 있느냐?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강사는 누가 수강생들이 대단에 따라서 이게 메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반찬에 배를 채울 것이냐, 다양한 콘텐츠가 요구되는 이유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중에도 여러분 중에서 지금 듣고 계시지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나를 해석하는 것이. 이 말은 좋다. 이 말은 나쁘다. 근데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발전연구소장이니까 항상 제목에는 사회 변화와 대응 전략 이런 얘기로 강의를 했습니다. 공직자의 대응 전략, 21세기 사회 변화와 대응 전략. 그게 맥힌 것 같은데 어디가 강의를 했더니 이게 제목이 딱딱하다고 이런 강의가 누가 듣습니까 하고 제천 갔더니 제천 시장이 그 당시에 다 듣고 나더니 좋은 강의 내용인데 제목이 딱딱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맹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혜입니다. 이건 이제 세종연구소에 부의사관 이상 1년짜리 강의하는 매번 내가 가는데요. 가서 이제 행복한 디자인과 삶의 지혜, 행복한 삶의 지혜. 왜냐하면 내가 행복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행복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바꿨습니다. 공짜의 임무 역할, 공짜의 기본 자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갖다 아카데미에서 많이 했습니다. 조금 나오던 공짜의 청년과 터닝 포인트. 이건 서울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 아카데미에서 제가 강의한 제목이 잘 나가는 공무원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아카데미, 청년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은퇴자들 대비해서 이모작 인생 대비해서는 인생 1, 2, 3, 4모작을 디자인하라. 이래가지고 이모작 인생을 디자인하라. 이런 얘기는 그때그때 콘텐츠는 수강생의 요구에 따라서 니드에 따라서 때로는 곰탕, 때로는 설렁탕, 때로는 불고기, 때로는 갈비탕 다 메뉴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배에게 길을 묻다 뭐 이런 주제도 하기도 하고 또는 명강사들에게 자기 개발과 전략 뭔가 이건 내 고려대학교 명강사과정에 지금 15기 16기에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매번 가서 강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명강대 도전과 열정 자기 전략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크면 새마을연수원에 가면은 지역 리더의 임무 역할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강의 시작하면서 은퇴한 성공 스토리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콘텐츠를 개발해야지 한 콘텐츠만 가지고 맹그러 되겠냐. 왜 시골의 대장쟁이들이 다 망했느냐. 맹그는 게 낫하고 호미와 만드니까 낫과 호미가 필요 없으면 이제 기계화되는데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 콘텐츠도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하면 고사되고 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강의 잘 돼봐야 2, 3년 가면 끊어진다. 그럼 똑같은 강의만 하고 다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늘 바꿔나가면 변화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감동과 영혼이 없으면 힘들다. 이런 얘기 뭐냐면 자 강사가 앵무새처럼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 조잘조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앵무새형이라고 그러죠. 앵무새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뒤봤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계방송형입니다. 본대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라톤 중계하면서 지금 325분 단 김창식이 1등입니다. 2등이 앞으로 변했군요. 본대로 중계방송하는 강의 이런 것은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아나운서형. 남이 써준 거 가지고 읽는 겁니다. 아나운서들은 자기 창작이 아니에요. 다 원고 써주는 거 가지고 작가들이 써준 거 가지고 읽는 게 아나운서잖아요. 번듯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읽은 건데요. 재방송형.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어느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은 강의 들었는데 10년 전이나 10이나 똑같은 강의 다닌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는 다시는 못 가죠. 그래서 성장을 멈추면 고목이 된다. 이 나무처럼 되는 거죠. 성장을 멈추면 고목이 되는 건 기존사실이죠. 그런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어른이 죽게 되면 울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남들처럼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는데 나도 남과 같이라는 평균의 종말. 이거는 남과 같이 하는 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남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맹글 적에 의자를 똑같이 고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키가 작은 놈은 높이 빠지고 키가 큰 사람은 좁고 그래서 지하를 한 겁니다.
의자를 맹글 때 사람의 규격에 따라서 의자를 자동차는 전부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 비행기 자동차가. 그게 똑같이 맹그는 것은 좋지 않다. 강의도 똑같으면 안 된다. 바뀌어다. 그러니까 무능한 인재의 제거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게 삼성이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권오현 회장의 역할이 크잖아요. 이분이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탁 그랬는데, 이 양반이 초격차라는 책을 썼습니다. 삼성은 항상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만큼 거리를 펴가지고 앞에 갔다. 이 33년의 초격차 경영 전략을 이 초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겁니다. 이분이 말한 거니까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난 여기다 개인에다가 덧붙입니다. 강사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이게 내가 강사들의 생각입니다.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똑같이 거듭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변화를 줘야 되죠.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어떤 강사가 들어가느냐 하면, 강사는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가 전문성이죠. 전문성은 지식과 넓이의 융합입니다. 두 번째, 진정성이죠. 진정성은 그 사람의 가치와 철학을 적용해야 됩니다. 강의력이죠. 이것은 연결 도구, PPT, 동영상 선택이죠. 근데 전문성은 있고 진정성이 있다.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강의력이 있다. 내용은 있지만은 설득력이 모자랍니다. 근데 진정성과 강의력이 있다. 이 사람은 재미는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강의를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도 이걸 추구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 있는 전천후 강사가 돼야 문강사가 추구할 수 있다. 어느 거는 할 수 있고 어느 못할 때 아니라 전천후 강사, 누구에게나 통하는 강사, 비가 와든 눈이 오든 이런 강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사의 기본기를 연마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기가 없으면 전문성과 진정성과 강의력이 없이 강의를 나갔다 이러면 사기입니다. 남들에게 시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를 계속 연마해 나가라, 이걸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강사들은 무슨 목표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사들이 딱 갔을 적에 선생님 저서가 뭐 있습니까? 그럴 때 난 저서 없는데요 이러면 C급으로 분류합니다. 저서가 없다? 책 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것이 이보교 행복 디자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게 한 3판 정도 인쇄했습니다. 두 번째 쓴 게 뭐냐? 잘 나가는 공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건 공원했기 때문에 써본 것이다. 이게 또 하고 나니까 두 번째는 또 공원 얘기를 쓰려고 보니까 잘 나간 공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많이 히트했습니다. 그게 강의 나가보면요. 교수님, 어느 사람은 책에다 이걸 성경처럼 줄거가면서 견줄지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 쓰기는 강사의 기본입니다. 이걸 안 하고 한다면 절대 1급 강사로 A급 강사로 가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킬업 하는 거죠. 강의 스킬업. 그 어떻게 보느냐. 강사 경진대회 나가거나 명강사 칭호를 받거나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스킬을 업하지 않으면 옛날 것만 가지고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강의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 내가 어디서 강의하고 싶으냐. 맨날 나는 KT 같으면 KT의 대리점만 가지고 얘기할 거냐. 저는 강의하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입니다. 삼성전자 본사 간부들 놓고 얘기했습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입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강의했습니다. 이게 중앙공무원 교육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리대에 나가겠다. 그래서 청렴연수원에서 명강사 경연대회에 나가서 강사 부문 강연 나가가지고 쌌는데 30년 무너지는데 30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가지고 18년도에 제가 우수상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홈페이지에 가면 내 이름 옆에 우수상 받다는 게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걸 목표로 삼은 거죠. 또 하나 선거연수원에서 또 나갔습니다. 오래된 국민의 새로운 소망 해가지고 제8회 강연 콘텐츠에서 나가서 유권자 경연대회에서 출전해가지고 이때도 우상을 얻습니다. 이 우상은 사실은 여기 3등상입니다. 대상이 있고 금상이 있고 우상, 그 밑에는 이제 장려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죠. 이걸 나는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이게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꿈을 갖지 않으면 희망하기 슬프다. 꿈을 가져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용맹 생각대로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강서 거론기를 보면요. 제가 거론기로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에 첫 예부 강사입니다. 서울시 내가 부의사가 되자마자 서울시 민박과정을 했습니다. 민박과정을 하면 민방위대 강사 올챙이 시절입니다. 그게 이제 중구청 구청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때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사료가 1시간 하면 7만 원이고 2시간 하면 3만 원부터 10만 원 줍니다. 올챙이죠. 이것도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은 할 거 없으면 민방위 강의해라. 천만에 민방위 강의가 얼마나 어렵고 따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첫 예부 강의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초년생 때는 연세대학교 경영자과정 총연합회 가든호텔에서 한 겁니다. 21세기 사회변화와 경인의 대응 전략. 이때는 PPT도 모르고 칠판 하나 놓고 메모지 하나 들고 깔짝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초년생 때죠. 이게 통했습니다. 그때는 2003년도 4년도 때니까 이렇게 통했습니다. 근데 PPT를 만났습니다. PPT를 만나서 내가 여수에 가서 6번 강의할 적에 그때 PPT가 감성 리더의 무슨 감성 리더십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PPT가 유치합니까 이게. 유치하기 짝이 없죠. 진짜 유치하죠. 그래도 이렇게 PPT를 맞이했다. 2010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나니까 이거는 울산 아카데미에 여기 지금 700명이 앉아 있고요. 밖에서 지금 옆에 방에서 300명이 스크린으로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PPT도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어디냐? 이것은 로타리 서울지구, 강남지구 1000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나를 불러가지고 로타리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점점 올라가니까 이것은 라이온스 영월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라이온스의 봉사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때도 한 1200명 정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 이게 강사가 걸어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이 맨날 올챙이 시절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가꾸고 잘하는 기쁨 이것이 보람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요 어느 구름에 비가 당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목이 뭐예요? 인생 1, 2, 3, 4 디자인하라 행복 디자인하라 성공한 꿈의 포인트 지역의 손을 디자인하라 행복 디자인하라 리더와 자기개발 청년 또 아니면 삶의 지혜 소망 100세 시대 살아가기 공직각자 청년 인생 이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짜의 자세 또 우수 사례로 해서 격리돼 나가서 내가 대구 방송 아나운서와 대담하면서 거기서 대구시청에서 강의를 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행복 디자인과 충남도 새마을 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부로다가 이제 강의한 우리가 교육 강사협회에서 한 것이고 청풍명을 바로 알기 이건 시민대학에 강의를 한 것이고 선배와의 대화 이거 연공단을 강의를 한 것이고 공무원 청류가 터닝포인트 이것은 남부지청에서 검찰청 직원들 놓고 청년과 터닝포인트 얘기를 한 것이고 새마을 분야의 탄소 중립 이것도 대전시에서 2000년도 12월 달에 한 것이고 인생의 여기 엊그저께 교통 분야에 가서 임을 한 것이고 이것은 청탁금지와 이해충돌 방조 이것은 중랑구 의회에서 한 것이고 오늘 사람들 계산 어떻게 될 거냐 이건 개원대학에 부서낸 것이고 오늘 강의한 게 이겁니다. 성폭에서 17일 아닙니까? 17일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리더십 청년과 통장의 임무 역할이라는 강의를 막 하고 여기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근데 해보면 어느 왜 구름에 비가 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한참 할 때는 어느 연수원에는요 1년에 매일 가서 오전 오후 토요일 날 아니죠 학교에서 1년에 보면 거기서만 나오는 게 자주 갔더니 한 3천만 원 정도가 매년 거기서 통장이 지킵니다. 이게 그 그림이 거기서 그때 뭐냐 건설인의 비전과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히트했습니다. 이게 다 지나가면 이거지만 그래서 강의 내용이 작성의 기본입니다. 특강의 경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유익한 겁니다. 저번에 오프닝 할 때 오프닝 멘트를 뭘 할 것이냐. 오프닝 멘트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사람 만난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처음 강의하는데 뭘 할까? 아무도 답을 안 해줘요. 몇 사람 만났더니 한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공자는 어린애 말, 바보들의 말도 듣고 해석을 하는데 바보는 공자 말도 해석을 못한다. 그 나를 여러분 그 얘기 시작했더니 오픈 이벤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 어떻게 흥미를 돋을 거냐, 어떻게 흥미를 돋을 거냐. 세 번째는 사건 재미가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재미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에는 반드시 유익한 거, 새로운 지식이었다, 새로 들었다, 좋았다. 본론에 유익이 빠지면 저 사람 지금 뭔 얘기고 한 거야. 나 지금 몇 시간 동안 지금 못 들었지? 하는데 여러분이 유익하다는 얘기를 캐치해야 됩니다. 내 얘기에서. 그 다음에 반전 임팩트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다면 강조해서 크로징 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 강의도 한편의 드라마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기승전결을 10분이든 5분이든 1시간이든 모든 것을 다 이런 기본의 틀에 맞춰서 특강의 경우에는 시작, 흥미, 사건, 유익, 반전 이것을 펼쳐놓고 쭉 펼쳐놓고 어느 부분에서 흥미를 줄 것이냐, 어느 부분에 없을 거냐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서의 성장의 기본은 말이죠. 이런 볼 적에 별자가 있는 거는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자, 강의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몇 회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하라 이게 꾸준히.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하라. 두 번째는 뉴스와 독서는 기본이다. 어디가 만나서 얘기할 적에 오늘 뉴스를 알아야지. 오늘 읽은 책을 얘기해야지. 그거 얘기 못하면 그 사람은 아 이거 무슨 아재 개그를 하고 있나 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부하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백강 포럼에 가서 제가 참석한 건데 요 가운데가 이제 윤은기 원장하고 조석준 사무총장 나 있고 여기 송은이라고 이매집이 기간한 사람이고 여기 이래서도 교제를 하게 되면 자연히 잘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내가 잘하는 사람이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연결해야 된다. 시간 놀 때 다른 사람 놀지 말고 여기 홍익 교수는 일타 강사입니다. 공무원 세계에서 이 양반은 나는 1억 받았다고 의시될 때 이 양반은 금년도는 1억 6천밖에 못했다.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는 들 것 같다. 일타 강사입니다. 이분들하고 놀아야 애기 되죠. 이 사람은 공군 크리스탄데 이영대 씨라고 이 양반은 선순환 리더십이라는 걸 가지고 하는데요. 일타 강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굉장히 인기를 얻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스파일은요. 이 아무리 있어도 따야서 먹어야 입으로 들어오지 흔들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기본은 이것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사로서 장수하고 수행하려면 명심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네. 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들어도 되겠습니다.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요. 여기 2002년도 10월 7일 날이죠.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내가 함양군에 가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자체교육에 가서 옆에 군수도 있고 뭐 의장도 있고 같이 했는데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만나고 싶을까? 아 그때 첫 번 강의할 때 이보규 씨 지금 살아있을까? 그분 얘기 또 듣고 싶다. 또 만나고 싶을까? 이것을 캐션을 해가지고 답이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까? 두 번째는 그들이 새로운 얻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이보규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게 얻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 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줄 거냐. 이것이 핵심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성공에 도움을 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하는데 내가 얘기를 통해서 성공에 도움을 줬다면 난 보람 있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그 드러날 만한 얘기 뻔한 얘기 이러면 나는 강사로서는 오늘 강의는 실패한 겁니다. 성공에 도움을 주었을까. 그 다음에 그 강의가 남들이 화제가 오르고 그 강의를 듣고 본인들이 써먹을 얘기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강의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메시지를 줘야죠. 이거 써먹을 수 없는 얘기 하면 시간 낭비되는 거죠. 이게 강사로 장수하는 명심할 일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시간에는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주제입니다. 근데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아까 얘기했지만 레드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 전략은 강사들은 세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강사로 성공을 말하는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강사보다는 성공한 인생이 먼저다. 그러니까 강사를 하는 것은 강사 성공보다는 성공한 인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비 안 올 때 우산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을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성공하는 강사의 결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강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강의를 구상하면 그 구상한 것을 일단 목표를 정합니다. 이건 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겠다 정하면 이 목표에 정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이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연습을 해봅니다. 연습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강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200번 정도의 연습을 한다 그럽니다.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유머는 뭘 쓰고 취해서는 어디 갔으며 가다가 돌아서는 거를 어디서 돌아서느냐 연습한답니다. 근데 연습을 안 해보고 그냥 가면 요새 뭐 녹음기 핸드폰 녹음기도 있으니까 녹음기 해가지고 들어보고 반응 보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옛날에 들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사람은 산에 가서 소나무 동포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자갈동포 여러분 하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만약 행동했는데 되지 않는다면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결과의 법칙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강사들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온 사진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 강사로서는 많이 활동을 아무래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맨 앞줄부터 보면 강내견 부회장 또 뭐 여기 보면 홍웅식 교수, 서일정 교수 또는 뭐 쭉 뭐 한광일 교수 뭐 쭉 있는 쭉 보면 가운데는 이제 이원정 씨라고 서울시장하던 분이 요새 이제 조관일 씨, 별이 5개는 최창원 씨, 그 다음에 이제 윤은기 씨, 뭐 홍석기 강사협회 회장 이런 분들 하고 인맥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간에 땀과 노력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사의 기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강사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요. 강의 기법을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학습을 통해서 해야지 강의를 여기 내가 명강사 명강사 경진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가지고 명강사 패를 받는 장면입니다. 명강사 시상식입니다. 제가 받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강의를 못하는 것은 다 무죄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때부터는 유죄다. 이거. 자기 열정학습을 통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강사로 가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길이 어떤 길이냐. 뭐냐면 선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극복해야죠. 이것은 외모, 목소리, 재능 DNA 이것은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탁월하지 못했다면 노력을 해야죠. 얼굴이 코가 못생겼기 때문에 성형한다거나 목소리가 안 됐다면 뭐 득음을 한다거나 재능이 없다면 노력을 한다거나 그런데 후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콘텐츠, 강의 안, 강의 기술, 그다음에 전문 지식 이것은 얼마든지 훈련으로 가능해서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명강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별을 붙여놓은 건 바로 중요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이 변화하고 있다. 왜 변하느냐? 어떻게 변하느냐? 강사가 쏟아져 나와요. 고려대 명강사 최고의 과정에 한 번에 나오면 몇십 명이 나옵니다.
뭐 또 2대 과정에 명강사 양성 과정, 뭐 KPO라고 공무원들 나온 사람들 명강사 과정 수없이 강사들이 쏟아집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강의 시장은 일정으로 우리가 줄어드는데 쏟아지니까 결국 쓸 자리가 점점 좁아드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나면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강의 기법이 변한다. 이게 스티브 잡스가 요 PPT 올 때 여기서 기술이냐 인문학이냐 청바지 입고 이거 맨날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냥 트레이드 마크죠. 이렇게 강의 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계속 노력을 한다 그래요. 근데 몇 번 돌아가셨지만은 근데 이 양반이 소위 강의에는 아주 유명한 강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다음에 1등만 선다 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지. 이게 이제 새마을 연금공단, 새마을 연수원에서 크로징하는 강의를 내가 행복지대가 삶의 질을 늘 했는데 강의는 한 사람만 씁니다. 근데 항상 선거도 1등만 당선되듯이 강의도 그 분야의 1등만이 불려갑니다. 2등은 아무리 잘해도 1mm라도 차이가 나면 못합니다. 1등만 선다. 이거를 변화하는 시장의 하나를 보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연구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강의 영토를 넓히게 되냐. 그래서 이것은 뭐 대목을 자꾸 바꿔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에 소개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출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강사의 자기개발의 두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라. 이건 뭐냐면 이 백강 포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는데요. 사람들 만나면요. 그 사람이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소위 말하는 고개 바짝 들고 잘난 체하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모자라면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인간성이 신을 잃으면요. 그 사람 아무데도 추천하지도 않고 전부 외면합니다.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어디 가든 모임에 가든 하든 간에 겸손하고 배려하는 것. 이런 마음은 강사로서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뭐 깡패 집단에 가서는 주먹 센 사람이 나겠죠. 근데 강사 세상은요. 누군가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다음에 사전 준비. 최소한도 1시간 전에 도착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강의 시간과 장소를 잘못 알면요. 이게 그냥 지금은 뭐 여기 스케줄을 하니까 옛날에 수첩에 적을 때는요. 뭐 지워지기도 하고 깜빡 잊기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되죠. 또 대개 2달 전, 3달 전에 온 계획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과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사전 준비입니다. 그다음에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빔 스크린, 포인터, 마이크 음향, 시작과 끝나는 시간 이걸 재확인해야 되죠. 제가 이거 한번 잘린 일이 있는데요. 강의 시간이 3시간 잡힌 건 모르고 2시간인 줄 알고 2시간에 끝나고 여러분들 그럼 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왔더니 담당자가 아니 1시간 남았는데요. 아하하. 늘 내가 2시간을 생각하고 2시간에 끝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걸로다가 거기에는 강의가 영원히 끝났어요. 다시도 부르지 않습니다. 끝나는 시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시도력 남아낸다는 것이 이건 제가 별을 붙여놨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써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재미있게 해야 되니까. 음식도 맛있어야 되니까. 가서 재미있어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다고 유머를 잘못 쓰면 약이 되지만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머 한마디 잘못해가는 영혼이 잘린 경우도 많이. 요즘은 매우 순실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절대 안 되니까 그거 중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체 강의에서는 내가 뭐 얘기도 줬습니다. 칼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앉은 분이 내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기장의 마스터래요. 근데 앞에 있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농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농담했냐. 사모님하고 잘 드시죠? 이랬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고 끝나고 화곡동에서 이게 저 칼에서 한강다리에 건너는데 한강다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야 임마 너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누구십니까? 내가 강의할 때 앞에 앉은 사람이야.
당신 나한테 마누라하고 잘 되냐고 물었지. 왜 당신이 이걸 물어놓고 그냥 가? 이것이 10번 강의 시간에 4번째인가 되는데 나머지 6번 반납하고 다시는 못 갔습니다. 자탄체에서 이건 내가 구체적인 사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도 잘못하면 실수가 용납이 됩니다. 공무원 교육할 때 내가 요 공무원들 하는데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요새 공무원들은 잘생긴 영화 배우처럼 생긴 분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있잖아요. 뭐 7급이라든가 9급이라든가 뭐 무슨 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사라든가 사무관이라든가 계급이 뭡니까? 그랬더니 7급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아니 그 인물 좋고 좋은데 언제 올라가려고 꿈을 꾸리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모욕적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썼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직업 가서도 말 잘못하면 이 직업 학교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얘기 안 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90kg의 체중이 5g도 안 되는 암세포에 넘어지듯이 암세포가 생물 가져가듯이 강의는 말하는 거지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용납이 안 돼서 잘린 예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사 자기 개발의 3번째는요. 말보다 행동을 보여라. 이게 말보다 행동.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태안인가 그 기름이 작업할 때 이 말로 되겠습니까? 노력하고 헌신해야죠. 이렇게 기름을 들이면서 해야죠. 근데 강사도 마찬가지로 강의 중에 노력과 헌신이 보여져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죠. 운동이 좋습니다. 산에 가야 운동이 되지. 이론으로 걷기 운동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악조건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조건 뭐냐? 나는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이거를 극복하는 길은 또 지명도가 부족합니다. 여기 사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분은 우명규 시장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원영 시장입니다. 가운데는 김의재 국회의원까지 한 부시장입니다. 뒤에 분은 구청장, 국장들입니다. 나도 거기 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얼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근데 강사 세계에서는요. 알려져 있지 않으면 지명도가 부족하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유명한 분이 온다 이랬으면 아마 더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이복이 온다 그러니까 이복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강의 잘한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온 거지. 근데 특히 강의 시간 전에요. 내가 혜민 스님한테 굉장히 피해를 몇 번 봤는데요. 혜민 스님이 먼저 주의했대요. 앉을 자리가 없었대. 내가 갔더니 아카데미에 텅 빈 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 담당이래요. 먼저 주에는 단상까지 꽉 찼는데 오늘은 널널하네요. 먼저 누가 왔냐 했더니 혜민 스님이었다 그래요. 지금은 혜민 스님이 요새는 사라졌지만은 지명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력이 미흡다 강의. 내가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이 무슨 강의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노력을 배려하라는 거죠. 공짜는 없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하는 것이 방법이고 과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서 내가 늙지 않는 청춘다 명강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거듭 다짐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컨텐츠와 전문성과 강의력과 진정성. 이것은 앞서면 먼저 가는 겁니다. 오르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듭 다짐할 일이고 오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사의 홍보는 필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힘든 고비입니다. 지금 풀리긴 하지만 아직도 고비입니다. 강사 홍보 필수.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벤치마킹 대상. 내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 누구냐고 묻거든 서울서 나와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이보이고를 닮고 싶다. 롤모델이 찍어지면 그 사람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뭐냐? 미리 마크를 해놨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간판 위에 벤치마킹. 벤치를 미리 번호를 매겨놨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높은 인격을 수양한다면 이분을 하면 되고 돌아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두 번째, 베스트셀러 작가. 양반 책을 한 60권 쓰셨을 거예요. 책을 써가지고 강의 요청 들어오는 우리 조관일 박사. 베스트셀러 작가. 강의 책이 먼저 팔리고 가게 요청 들어오는 이거. 아니면 말재도 썼죠. 이게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아실 겁니다. 이 양반은 최고 인기 강사죠.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맨날 이 양반이 한다는 그 광고판이 많이 뜹니다. 대단한 분이죠. 유튜브의 조회수가 어느 거는 300만, 500만, 600만 나가는 유명한 분이죠. 이 양반. 이런 사람. 말재주 설득력. 또 한 것은 역전 스토리. 이 아까 얘기했던 어봉길 씨 같은 분. 에베레스트산을 18봉을 8,000m 이상 올라갔는데 이 양반은 이 자취만 나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내 8,000보 가는 어몽길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쫙 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 닮을 것이냐. 그러면 자기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를 강의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내 것이 된다. 여기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강의 테이프를 남들 거 많이 옛날에 가지고 차에 다닐 때마다 그걸 듣고 했습니다. 근데 나의 훈련과정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명 강사의 청강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 말고 자존감 죽이고 높여가면서 그 사람 강의를 들어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 나도 저렇게 하겠다. 또 뭘 배워야 되냐? 난 저렇게 안 하겠다. 유명한 강사들의 보면서 자존감을 높여나가는데 이게 중요하다. 하겠다 안 하겠다. 두 번째는 최고 명강사에 1등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꼴찌면 안 한다. 강의 잘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나이도 모르는 사이에 상그룹에 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도 붙여놓고 아래도 붙여놨습니다. 신문, SNS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매일 하루에 한두 건씩 올립니다. 카톡 열심히 합니다. 블로그 합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특히 이건 최근에 올린 유튜브입니다. 누구나 건강한 삶이면 좋은 습관 꼭 실천해 보세요 하고는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기로 해서 연합원 되시는데 이보규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좋은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그냥 보시면 이게요. 내가 어디가 강의를 초청받잖아요. 보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섭외했습니까? 물어보면 인터넷에 검색하고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이 떠올라서 보니까 잘했을 것 같아서 유튜브도 보고 뭐 페이스북도 보고 또 이게 나온 거 구글도 검색해 보니까 나오고 이것이 강사가 이걸 안 하면 나는 강사로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조건 SNS는 신문 SNS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진행형이다. 오늘도 제 강의 홍보 효과는 100%입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은 분은 아마 이복이라는 사람 하면 내게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봤더니 좋다 나쁘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비밀 수첩입니다. 제1인자가 되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별표 없지 않았잖아요. 뭐냐면 재미있는 유머를 개발하는 겁니다. 잠자지 못하게. 어느 목사가 집사가 자니까 권사님 그 집사님 깨우세요 그러니까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깨우긴 해 나보고 깨우래. 이래요. 재미있는 유머를 통해서 잠자지 못하게 하지. 자게 만들면 아무리 좋은 강의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미있게 유머를 개발하라. 두 번째, 감동을 줘라. 스토리텔링. 동정심을 줘가지고 짠하게 만들어라. 저는 내 어머니 얘기 옛날 그 얘기 학교 다닐 때 공부한 얘기하면요. 여성들은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고 앞에서 흘려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습합니까? 막 울고 있는데 눈물 닦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 스토리 연기하는 거죠. 나만 갖고 있는 짠하게 만드는 그것은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나의 얘기, 아내 얘기를 통해서 해야지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자기 얘기거든요. 근데 강사료를 재투자하라. 강사로 받습니다. 이거 내가 이 강사 유명한 강사들 모셔가지고 송파에서 19년도 이제 하기 코로나 전이죠. 내가 모셔가지고 밥을 샀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강사로 70만 원 받아가지고 40만 원치 샀습니다. 다 사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소개해 주는 거죠. 이분들. 여기 보면 진짜 여기 유명한 분들이거든. 내가 보기 때 유명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강사 아니고 우리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자, 보리는 가을에 뿌려가지고 여름, 봄을 지나서 여름에 수확합니다. 지금 뿌리는 씨앗은
인간관계 오려나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요. 나만의 스토리텔링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고학생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스토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4.19 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이북규가 있습니다. 여기 주모자를 취했다가 아마 안 보일 것만이 나옵니다. 찾다. 나의 스토리, 고학생들 스토리 이런 거 얘기해보면 이 공감대를 형성하거든요. 두 번째 뭐냐? 무조건 최악의 조건을 부각하는 것입니다. 4.19 타월 맹글 때 내가 세워놓고 여기서 내가 4.19 참석하면서 여기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자기 스토리니까 그게 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망 속의 반전 스토리.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살아남았다. 4번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5번째 이제 마지막 본다고 심정으로 봤는데 그거 합격했더라.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듣는 사람이 짬짬이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의 자존감을 세워줘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강의하면 내 공무원들 강의 연구공단에 가면요. TH자들 하니까 거기는 뭐 주사도 있고 뭐 서기도 있고 주사도 있고 사무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 나는 무슨 높은 기관장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왜 퇴직할 때까지 그래 못 들어가서 이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세운 것은 높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고 비가 가나 눈이 오나 한 거기 때문에 이륙한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들이 공감을 해준다. 나만이 아는 스토리텔링 그걸 감동으로 전달해라.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군을 만들어라. 우군을. 미국은 이제 여당 대통령 끝나면 서들 다 놀아 이렇게 싸우다가도 또 끝나면 놀거든요. 우군을 만들어라. 나의 우군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적극 홍보하라. 내가 강연 콘텐츠에서 우수상 받았다는 걸 이걸 사진 찍어다가 여기저기 페이스북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콘텐츠 나가서 상 탔습니다. 어느 광맥에서 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선택해야 된가? 이거를 누가 나를 강의 요청을 했으면 물어보래요. 나를 누가 선택했냐? 왜 선택했냐? 이거 물어보면 그걸 모르고 그냥 잘라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좋은 선물 하나 해놓는 것도 좋고 감사하다고 전화하는 것도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만의 스토리. 근데 이것은 강사는요. 청강생이 좋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강의 담당자가 평가합니다. 아무리 100% 학생들이 좋아해도 수강 좋아해도 강사 담당자가 아니면 그 다음에 안 갑니다. 항상 담당자에게 그런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홍보회차가 있어 수두룩합니다. 홍보하기 뭐냐? 이 강사 편람에 여기 여러분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인사관리협회에 전화해가지고 그 등록하는 방법을 물어가지고 등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새 보게 되니까 강사를 뭐냐? 이게 이제 어릴 때 잡지 같은데요. 난 이 보기는 강의 학력은 이렇고 특징은 이렇고 강의 부자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홍보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지 같은데 이런데 또 표지 모듈로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CD 이게 CD 해가지고 영상을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아마 창의 특강 해가지고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6,000원인가 막 팔고 있던 내가 보니까 내 거 강의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돈 받고 홍보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하나도 효과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게 효과 없느냐는 지금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인생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사생활도 균형 있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라. 사생활. 이게 왜 강사가 사생활이냐. 그전에 어느 분이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들으니까 그 부인이 인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거 뻥치고 다닌다고. 근데 사생활. 예를 들어서 아내 두고 바람 피는 바람쟁이라든가 또는 뭐 술 먹고 뭐 음주운전에 걸렸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억 한 통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도전인데요. 소재 한강 본부장 시절에 내가 한강에 갔더니 이게 한강입니다. 밑에가 올림픽 대로고 저쪽에가 강변 북로인데요. 이 눈에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고수부지가 있는데 잔디만 있고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독일 라인강에 갔더니 이게 독일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게 뭐냐? 나무더라고요. 걔네가 그 당시 시장님이 이분이었습니다. 고건시장입니다. 여의도부터 저 아래 행주대교부터 큰 나무 사가지고 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모자를 쓰는 바람에 여기 난데 나도 난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자를 벗어야 이게 오늘도 모자 쓰고 할까 하다가 인식시키려고 내가 봤는데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비 오면 어떡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비가 왔습니다.
이거 비에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게 비가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지금 돼가지고요.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없던 여의도에 이렇게 숲이 됐습니다. 내가 본부장 할 때 처음에 시작했다는 거지 내 혼자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도전이 있죠. 한강 고수부자 얼굴을 바꾼 것은 본부장 나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은 이게 오늘날 한강을 이렇게 되니까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자랑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훈장 받고 이렇게 정년퇴직 한 거죠. 그런데 이복이 왜 거기서 나와?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서 나한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해가지고 파우자싱은 102살에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이야. 시마다 도에는 99살에도 시를 써가지고 시가 160만 부. 송혜 씨는 아직도 돌아가셨지만 94살까지 현역에 있었고 김성근 감독, 한화 감독 77살까지 현장에 감독을 했고 이병수 씨는 보험 설계사인데 삼성에서 억대금을 받고 그것도 이복을 껴놨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일단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강사 어느 그 회사의 교육부장이더라고요. 걔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나를 왜 넣었느냐 그랬더니 이걸 봤대요. 은퇴한 시청공무원이 스스로 억대목에서 다 강사된 비결. 그리고 방송에 나왔을 때도 뭐 보고 봤으니까 아 이복이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래가지고 걷다 넣어놨다 그래요. 근데 강사는 때로는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시대 미디어 시대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탄소년단과 이명웅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지금 그만뒀지만 아직도 활동을 하는 거더라고요. 한대요. 그런데 타임지의 표지가 나온다는 건 BTS가 대단한 거죠. 타임지의 내용이에요. BTS가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사람 중에 뽑혔다. 여기 19년도 4월 19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문 대통령, 김정은, 아베도 없다는 거예요. 100명 속에. 이게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유튜브에는요. 구독자가 3,280, 지금 아마 5천만도 넘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올리면은 4억 뷰, 4억 명이 보는 겁니다. 억대 넘게 수두룩해. 그런데 이명웅 씨가 요새 떴잖아요. 이명웅 씨도 여기 지금 어느 부부의 얘기, 60대 부부의 얘기는 지금은 3,000뷰가 넘습니다. 3,000뷰가 넘어요. 또 하나 볼 맹그러는데 이게 또 8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보규는 246개를 올리는데 회원수가 지금 오늘 현재는 1,830명입니다. 올려도 152회, 240회, 330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인프라가 형성된 방송대 취식 유튜브에 가면 이보규 유튜브가 조회수가 79만 회입니다. 인프라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노력해가지고 인물을 넣어야 된다. 여기는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를 하려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 이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책을 쓸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건 구글이 망하기 전까지는 이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든 애들이든 이보기는 영원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검색해보면 나올 거니까 얘기한 게 이게 나올 겁니다. 넘고 인생 캠페인이 뭐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사라는 일이 자랑스러운가 뭐냐면 교육자로서 가치 있는 삶이죠. 두 번째는 강사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오늘도 구청장실에 가서 송파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하고 차 먹고 구청장이 소개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가보면 존경받습니다. 강사라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겁니다. 이런 직업입니다. 더한 것은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입만 가지고 USB만 가지고 다니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치는 내가 82살 때 지금 어떤 누가 나 쓰겠어요. 내가 직업이니까 다녀서 오늘도 부르고 내일 모레는 청주 가서 2번 강의 답니다. 오전 오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직업이니까 코로나로 수입은 잃어도 지출을 줄이면 생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전문 가사로 역량을 키우자 했습니다. 세 번째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버티고 살아남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강사의 홍보는 필수다. 그 마지막 얘기한 것이 인생 성공 인생의 지혜로운 삶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날 겁니다. 이게 기억나겠습니까? 이 학생이 이제 이 녹화돼가지고 내가 일부 이제 이덕신 교수님이 날 주면 내 유튜브에 이걸 잘라서 좀 올리면 그때 또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전문 강사들의 실전 전략을 키우자는 겁니다. 오늘 내 얘기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내가 강의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나 어느 분하고 밥을 먹는데 그래요. 나보고 그때 몇 년 전입니다. 올해 교수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아주 낮춰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76살 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올해 76살입니다. 그랬더니 예? 76살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의 다니세요? 나는 지금 60몇 살인데 70까지만 강의하고 안 하려고 딱 잡고 있는데 교수님 때문에 내가 연령을 높여야 되겠네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요새 교류 안 하는데 82살인데도 오늘도 강의하고 내일도 강의하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생존 전략은 바로 이 6가지를 집약한 얘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을 마치면서 악조건입니다. 시골의 산촌에서 자란 공무원의 꿈을 꿨습니다. 이런 악조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진학 못해가지고 농사 짓다가 야간 공고 신고들 하면서 사전 오기 그때 말단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내 공무원이 된 얘기는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다쳤습니다. 추락이 굴렀거든요. 나도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만 하나도 안 다치고 말짱했어요. 그나저게 펑펑 울었습니다. 왜? 나는 왜 안 다쳤을까? 나는 세상에 부모도 돈도 없는 부모고 공부도 본고 다니고 실력도 없고 뭐 희망도 없는데 교통사고 날 때 내가 쓸모가 있는 모이다. 그날 저에게 나의 되게 터닝 피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시켰다. 대북방송 아나운서면서. 근데 자 공짜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새마을훈장 훈장 받았습니다. 지금 창업대학원 등에서 홍대에서 10년을 강의했습니다. 8순위 넘겨갔습니다. 오늘도 이보기 유튜브를 홍보하고 문인협회 의원으로서 시와 스피를 쓰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카페 아니 나의 페이스북에 오면 내가 한 달에 한 10편 이상의 시를 감성지로 써 올립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명강사를 꿈꾸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하는 강의하는 목적은 이덕신 교수님과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보은하는 의미로 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속내는 오늘도 이보규는 여러 강사들에게 홍보가 되겠구나 하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개인기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기가 뭐냐면 내가 이승만 개인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나 이승만은 2천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 보면 박수 나고 난리 나요. 근데 여러분 개인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다르게 자기 영역을 괜찮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다 오늘이 내 생애 최고 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나에겐 영광산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은 한 번 사는 일회용 인생인데 멋지게 살될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이제 이모작으로 강의를 시작했다면 대개 이모작일 수 있을 때요. 같다면 멋지게 멋진 강사가 돼가지고 누가 오든 간에 유명한 강사로 발돋해가지고 멋지게 살자. 근데 오늘 내가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내가 하던 중에 제일 잘했습니다. 유튜브 강의였지만 몇 번 여러분들 했지만 오늘 제일 잘했어요. 내가 조금 여운을 남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이 조금 아쉬움이 남아야 또 나올 때 이보기 교수님 한번 더 부르자 하면 그게 내가 바라는 바고 그걸 누리는 거죠. 그게 다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 한탄하지 말고 오늘 최고의 날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90분대 시간을 맞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10분 정도 시작했고 조금 늦게 시작했고 휴식 시간 갔으니까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예, 괜찮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강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덕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한 3분 내지 5분 동안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강의를 원창 잘해놓으면 질문이 없습니다. 예. 장희근 교수님 손 드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강의 잘 들었는데요. 예.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를 한탄하지 마라. 이런 명언, 명구, 아니면은 이보규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참고서를 참고를 했는지. 여기 나온 네, 거는 다가 100% 이보규 창작물입니다. 어디 뻔봐가지고 한 것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가 다른 데 강의할 때는 그거 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사수녀에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고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잘합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걸어온 결과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 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박지성 선수가 말한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선수와 코치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건 남의 얘기 인용할 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용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또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말에 인용하는 건 출처를 밝히고 하지만 나머지 이런 미래 두려워하지 말다 이런 얘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최고의 날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 유튜브 이거 예, 그렇지만 이게 PPT도 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예, 이관목 교수님. 네. 예, 불타는 청년 같은 펄펄 끓는 강의 굉장히 유익했고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80대까지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80대까지 강의를 왕성하게 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건강은 제가 건강하지 않아요. 살찌고 배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을 잘못해가지고 급성 식은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정기 충격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또 고관절이 썩어가지고 인공관절을 넣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제가 먹는 거를 굉장히 음식을 조심하고요. 매일 밥 먹듯이 걷는 길을 하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내일 또 올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운동 10분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머리 도탁법이라든가 또 혀 굴리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내일 이제 기구 운동을 내가 다음에 올릴 텐데요.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이제 척추 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굴리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려고 그 공자도 말씀하셨죠.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다. 인간은 이룰 꿈인데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력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일 마감한다고 치더라도 오늘은 희망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노력했다는 것 이것이 내중에 그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살다 갔다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오늘의 노력을 하지 않고 감히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그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질문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하면 잘한 것이 있겠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팩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튜브 이번에 올린 거 하고 다음에 올릴 거 보면 나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한 분만. 예. 안 계시면은요, 우리 일단 좀 뜨겁게 박수 좀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한 분씩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양심 박종각 의원님.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좀 참여하신 소감 좀 간단하게. 네. 네, 반갑습니다. 박종광입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이보규 명강사님의 그 강의를 직접 다 청취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결국 제 가슴에 와닿는 부분은 그 살아온 삶이 결국 그 명강사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 말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우리 이보규 우리 강사님이 평소에 참 잘 하시던 부분이 좋은 강의를 이끈다라는 부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남선 교수님. 네. 네, 강사의 역량을 향상시켜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높여서 내가 나를 불러주세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이런 강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죠? 잡고 있는데 행동으로 실천이 잘 안 돼서 참 힘듭니다. 평상시에도 이덕신 교수님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오늘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이승미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보규 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열정과 그 에너지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부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은 그 비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하라.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상시에 그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최고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수님의 그 노력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KT 동우의 이우자 교수님. 네. 네, 언제 봬도 정말 저희들이 멘토로 정말 훌륭한 멘토로 제가 오랫동안 아까 나오신 교수님들 많이 일해봤지만 참 연세도 많으신데 젊은 사람 이상으로 항상 저희들이 본받을 게 많고 또 제가 사실은 교수님이 남성 중에 뭐 억대 강사라고 했으면 저는 여성으로서 좀 억대 강사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건강을 잃고 보니까 백신 맞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는 중에 다시 오늘 교수님을 보면서 동기부여도 됐고 또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교수님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뵐게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저도 예.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산 신성희 교수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어쨌든 강사 생활 한 지가 이제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우리 정혜순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네, 들려요. 저희 올해가 8년 차인데,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강원도 쪽은 강의가 별로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우리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수업 2시간 하고 와서 이제 끝나고 소금강 구경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를 또 돌아보게 하고, 네, 저를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익 교수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인사와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 쪽하고 이렇게 인천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진짜 조금 늦긴 했는데, 너무 강의를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연세 맞지 않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저 여태까지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특히나 아까 이제 그 강의 중에 이제, 그런 묵기가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는데요. 앞서가면은, 먼저 보고, 오르면은 멀리 본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또 이게 동기부여가 됐고요. 교수님 때문에, 이봉준 교수님 때문에, 진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안 되겠다는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느끼고요. 오늘 진짜 너무 저한테 감동을 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윤경자 교수님. 네. 정말 강사로서 노력하고 계시는 교수님께 한 번 더 정말 무한한 존경심이 갑니다. 저도 한번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우민호 교수님. 금수고 해지. 먼저 우리 이보우 교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연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그냥 넘치고 이런 강의 들으니까 많은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생각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그 에너지 넘치는 중에서도 이러한 그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보우 교수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 그리고 또 이덕신 교수님이 또 이렇게 수송을 하셔서 명상 강의를 해주신 이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배움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관목 교수님 질문하셨지만 그 소감 인사. 예, 풍부한 컨텐츠에 놀랬고 또 물 흐르듯 그 스토리텔링에 놀랬고 잘 정리를 하셨다. 정리가 되어 있다. 그 저도 잘 정리하고 또 오늘 강의를 보면서 배운 것들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의 김경곤 교수님.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느꼈고요. 교수님 강의 들으면 하면 진짜 명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명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초청해 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보우 교수님 유튜브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희근 교수님. 예, 이보우 교수님 오늘 강의 진짜 잘 들었고요. 그 열정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동식 교수님. 음소거 해제. 요즘 제가 나는 과연 몇 살까지 강의를 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이제 몇 년이면은 그냥 이제 강의도 이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보우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나이는 이제 더 생각하지 말자.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끊임없이 이 공부하고 또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옥 교수님. 예. 이보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성공사관학교 서일정 총장님이랑 고려대 명강사 과정 이렇게 졸업식에 자주 참석하고요. 그랬군요. 예. 여러 번 교수님 얼굴 봤는데 이 자리에 다시 또 얼굴 보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희 교수님 그 인사하셨나요? 우리 저 김영환 교수님이 지금 이제 뭐 병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아마 이렇게 저기 인사 나누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참 롤 모델로 삼고 닮아가고 싶은 우리 이보규 교수님, 내가 날마다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어제는 어떤 활동하셨나 이렇게 관심 갖고 살펴보고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관심 가지고 한 번씩 안부를 SNS 상에서 이렇게 이제 교류하면서 제가 이제 닮아가고 싶은 참 명강사님이시고 참 인생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우리 좀 더 이렇게 시야를 넓혀서 우리 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갑시다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 93차 오는 동안에 외부 강사는 처음이에요. 우리 내부 이제 강사진이 풍부해서 내부 자체 강사진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이제 그 스마트 티처를 위한 전문 강사 계속 우리 자체 강사진으로 꾸려왔는데 외부 강사를 초청하면서 첫 번째로 이부규 교수님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오늘 전부 호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보규 교수님은 정말 그 연세를 무색하게 이 파워포인트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손으로 직접 그런 사진 자료 다 모아가지고 뽑아다가 꼭 필요한 사진 적재적소에 활용하시고 또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부 본인이 전부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이거를 완전히 내 걸로 소화시켜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진행하시는 거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미흡했나 이런 거를 좀 반성을 하면서 우리 본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보규 교수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딱 한 말씀만 더 추가로 해주시고 우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보규 교수님 이렇게 소감 들으시고 권면의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인생이 50이 넘으면 자기 인생에 가는 길을 알 것 같지만 몰라요. 어느 일이 잘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 사는 것이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행복의 질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잘 되면 하나가 못 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건강이 나쁘다든가 돈은 많은데 뭐가 안 되고 뭐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항상 긍정하고 그다음에 남의 얘기 경청하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이런 것이 체질화되면 자연히 문제는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고 한 번도 남들보다 앞서간다는 생각하지 않고 늘 노력을 하고 애써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얘기가 귀담아 들은 분은 눈치챘겠지만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공부도 했고 어렵게 직장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소위 피라미드 구조에서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걔도 기관장도 하는 데까지는 그냥 노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 강사 세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의 1시간 맡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안도 보내고 이런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 주면 결국은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걸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다 그래서 오시신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저녁까지 듣는다는 건 다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 이덕신 교수를 통해서 듣게 되길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반가운 얼굴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 오늘 펼쳐놓고 너무 사진 한 장 찍으면 감사합니다. 이덕신 교수님 네, 이렇게 화면 쭉 펼쳐놓고 사진 찍는 이렇게 건데 나는 이거 예, 이거 예. 아, 풀어지니까 저기요. 여기 예. 저 공유, 화면 예. 공유를 일단 해제를 해놓고요. 예.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해제를 하고요. 해제를 해야 돼요? 네, 네, 해제? 공유 해제. 화면 공유 해제. 공유가 있지 해제는 없네. 밑에 밑에 공유 해제. 동화 공유 이거 예. 공유 중지. 네, 공유 중지. 예. 공유 요렇게 중지하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요거를 이제 다 사진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요 사진을 나오려면 이제 제가 요거를 전부 우리 다 찍어야지 하트 한번 보여주면 할까요? 되고. 하트 한번 할까요? 아니면 이게 요거 이게 스몰 파이게 하트. 편하게 얼굴 예, 나타내게 스몰 하고. 하트 요거 한 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고서 찍으면 그 사진을 예, 요 나타나 화면을 보여주세요. 예. 제가 저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예, 예. 네. 스몰 하트 웃으면서 좋아요. 근데 약간도 표정이 굳었네. 지금 찍고 보니까. 그러면 다시 찍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굳어가지고 다시. 네. 자, 한번 웃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동영상을 캡처하세요 나중에.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반가운 얼굴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달에 꼭 만납시다. 네. 네. 그러세요. 네. 네. 교수님, 네, 네. 이덕신 교수님, 네. 그 계좌번호고 그거 좀 예.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네.